자, 또 쟁점형 키워드 가지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핵 심판 절차네요. 자,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 절차나 징계 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했죠. 탄핵 심판은 자,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서 이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자, 그 권한을 박탈하기 위한 거죠. 자, 공직에서 파면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자, 형사 절차나 징계 절차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자,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가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판단 대상이냐? 적법 요건이 아니라 자, 본안에 가서 탄핵 심판을 탄핵 결정을 해야 되느냐? 자, 그에 대해서 이제 적용될 요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적법 요건의 판단 대상은 아니다.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가. 자,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자, 법 위반의 중대성이 요구된다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죠. 자, 대통령은 자, 국가의 대표로서 자, 국가 원수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자,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자, 법 위반의 중대성이 요구된다. 자,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 진행 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자, 헌법재판소가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의 구속을 받느냐? 자, 소추 사유, 이 사실에는 구속을 받는다고 했죠.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 규정의 판단엔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법 규정 판단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전문가죠. 따라서 구속을 받지 않는다. 탄핵 심판 결정 선고 전에 공직에서 파면된 경우, 자, 이럴 경우에 우리 헌법재판소 법에서 이제 기각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탄핵 결정 선고로 민형사 책임이 면제되느냐? 자,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이. 자, 형사 절차나 징계 절차랑은 되게 성격을 달리한다고 봐서 자, 민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자, 공직에서 파면함에 그치고 민형사 책임 면제되지 않는다. 자, 8인의 재판관만으로 탄핵 심판을 심리 결정할 수 있느냐? 심리 결정할 수 있죠. 한 명 부족한 건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거죠.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비치게 되는 것이니까 그 1인의 모자란 그 재판관은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유리하니까 탄핵 심판하는 게 자,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는 아니다. 탄핵 심판에 따른 파면 결정이 공무단위권 제한에 해당하는가? 자, 공무 단위권의 내용은 이제 기신정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자, 신분에 대한 이제 부당한 박탈을 금지하니까 자, 파면 결정은 신분에 대한 이제 박탈을 의미하죠. 따라서 공무단위권 제한에 해당한다. 다만 이 탄핵 결정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면 자, 부당한 박탈로 볼 수는 없겠죠. 자, 임기 만료 퇴직자, 자, 임기 만료예요. 임기 만료 퇴직자의 탄핵 결정 공직 취임 제한이 적용되느냐? 자, 임기 만료로 퇴직한 건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게 아니죠. 그래서 파면의 효력을 이런 임기 만료 퇴직자에게 확장, 유추 해석하는 건 자, 형사상 제재에 가까운 불이익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된 경우에는 자, 허용되지 않는다. 자, 공무단위권에 대한 자, 부당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봤죠. 자, 탄핵 결정 선고 당시 공직 보유하는 게 필요하냐? 자, 우리 헌법재판소 법정 의견은 선고 당시까지 공직 보유하는 걸 요구하고 있죠. 자, 탄핵 심판 절차가 핵심이 자, 공직에서 파면시키는 건데 자, 공직에서 파면시키려면 탄핵 결정 선고 당시까지 그 직을 유지해야겠죠.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법이 우리 헌법이 공직에서 파면시킨다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봐서 자, 탄핵 결정 선고 당시까지 이제 공직 보유해야 된다. 자, 탄핵 심판 계속 중 퇴직된 경우, 그래서 이렇게 탄핵 심판 계속 퇴직하면 자, 우리 헌법재판소 법정위원회는 각하 결정을 했어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죠.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 자, 탄핵 심판 계속 중에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 그래서 탄핵 심판 이익이 없다. 자, 정당 해산 심판에서 가처분이 허용되느냐? 정권가라고 이렇게 외우라겠죠. 헌법재판소 법에 명시적으로 인정된 건 이제 정당 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이다. 정당해산 결정서의 송달은요, 국회와 정부와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행을 하죠, 이거. 정당해산 명령에 집행해야 되니까 중앙선관위에도 송달한다. 자, 정당해산 결정의 집행은요, 중앙선관위가 하는데, 자, 국회법이 아니라 정당법에 따라서 해요.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집행한다. 자, 해산 결정 받은 정당의 목적을 달성히 위한 집회 시위도 금지되죠. 자, 해산 결정 받으려면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될 경우, 그럴 경우 이제 해산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 시위도 금지되어야겠죠. 지방의 의원과 의장 간의
권한쟁의가 지자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냐? 자, 지자체 상호간 권한쟁의가 되려면 상이한 권리 주체여야 한다고 했죠? 자, 상이한 권리 주체여야 하는데, 자, 우리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은 상이한 권리 주체가 아니고 같은 이제 지방의회 소속이고 지자체 소속이니까, 자, 이거는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권한쟁의에 속하지 않는다. 자, 교육감과 해당 지자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교육감도 이 지자체 소속이죠. 자, 같은 권리 주체다. 따라서 자, 권한쟁의 요거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가 아니다. 지자체 상호간 이 권한쟁의 심판을 규정한 헌재법 조항을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느냐? 자, 이거는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자,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이 이제 규정됐고요. 자, 그에 따라서 또 헌법재판소 법이 그에 한정하고 있는 거죠. 법률에 따른 지자체를. 따라서 이거는 우리 헌법이 예정한 것으로서 자,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없다. 한정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국가기관과 달라요. 자, 국가기관은 예시적으로 봤는데 지자체 상호간은 한정해서 봤다. 지방의회와 지자체 장 간의 분쟁이 지자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냐? 이것도 아니죠. 자, 상이한 권리주체가 아니다. 자, 헌법재판소 간장사항은 기간소송에서 제해야 되는지, 자, 우리 행정소송법이 기간 소송에서 헌법재판소 간장사항을 제외하고 있죠. 따라서 권한쟁의에 관한 건 우리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자, 국가기관 상호간 요 권한쟁의 심판에 관한 규정은 예시적 조항이라고 봤죠. 이건 지자체와 다르게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법률을 정하라고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거는 예시적 조항이다. 자, 그래서 이제 국회의 부분 기관이라든지 정부의 부분 기관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자, 국회의원도 그래서 권한쟁의 당사자 능력이 있다. 자,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상임위원장도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자, 그래서 이 예시적 조항으로 봐서 어떤 국가기관이 권한쟁의 당사자 능력이 있는 국가기관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자, 헌법에 의해 설치될 것. 자,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자, 헌법과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을 것. 자, 그리고 상호간 다툼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다툼을 해결할 조직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방법이 없을 것. 자, 이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죠. 자, 상임위원장도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그래서 권한쟁의 당사자 능력이 있다. 자, 상임위원장이 근데 의원 심사 권한이 의장으로부터 이임된 것이냐? 자, 의장으로부터 이임된 게 아니라 국회 법에 의해서 심사 권한을 갖는 거죠. 자, 소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소위원회예요. 자,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설치하는 것이요. 자, 헌법상 국가 기관이 아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래서 자, 권한쟁의 심판 당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위원회가 설치하는 거죠.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 당사 능력이 없다. 자, 정당, 교섭단체 이것도 권한쟁의 당사 능력이 없다고 했죠. 정당은 국민이 만드는 자발적 조직이라고 했고요. 자, 교섭단체도 헌법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자, 국회 법에서 의해서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자, 권한쟁의 당사 능력이 없다. 자,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쟁의 심판 당사 능력이 인정되느냐? 자, 국가인권위원회도 오로지 법률로서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당사 능력이 없다. 자,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는 그래서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분쟁 해결 방법이 없을 것. 자,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이제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각급선관위는 이제 헌법이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고요. 해양수산부 장관, 행정각부의 장, 부령 발법 권한 갖고 있고 우리 헌법에 의해 설치된 거죠.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지자체장은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죠.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집행기관으로서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요. 다만 기관이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이임 사무, 기관이임 사무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죠. 법률의 재개정 행위를 다투는 이 권한쟁의에서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죠, 국회. 자, 권한 침해를 야기한 그 행위를 한 피청구인 그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이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죠. 자, 법적 책임을 지는 자. 법률 제개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자는 이제 국회니까 국회가 피청구인이 된다. 자, 의장을 대리해서 자, 가결 선포 행위를 이제 국회 부의장이 한 경우, 이럴 경우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 부의장이 되는 게 아니죠. 국회 부의장은 법적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다. 자,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적법하냐? 자, 제3자 소송 담당 이야기죠. 자,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국회의 동의권 침해 주장할 수 있느냐? 자, 우리 헌법재판소 법정 의견은 제3자 소송 담당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적법하지 않다고 봤죠. 자, 소수파 의원이 동의권 침해 다툴 청구인 적격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 소송 담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국회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적격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3자 소송 담당 인정하는 반대 의견에 따르면 의원 1인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의원 1인만은 안 되고 자, 교섭 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실체를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반대 의견에 따르더라도. 따라서 의원 혼자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없다. 반대 의견에 따르더라도. 자, 의사진행을 반행한 국회의원에게도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했고요. 자, 검찰청법과 형소법 개정행위. 자, 이걸로 권한이 제한되는 건 검찰이라고 했죠. 검사고 검사들이지. 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제한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권한쟁의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자, 국회 법률 제정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있다고 봤죠. 그 처분, 네, 권한을 침해하는 처분에는 이렇게 법률 제정행위 다 포함된다. 두루두루 다 포함된다고 했죠. 자, 부자기에 반대되는 말, 자기에 가깝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 행정처분이 아니죠. 행정처분의 의미가 아니라 네, 국회, 정부, 법원 등의 행위를 다 포함시키는 의미가 있다. 처분은. 장래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에 예외적으로 금연되죠. 자, 원칙적으로는 현재 이게 처분일 것을 요하는데요. 자, 장래 처분 같은 경우에도 미래에 이제 장래에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자, 그리고 권한 침해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권한 보호 필요가 있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래 처분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가능하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요건으로 처분의 의미, 이 처분은요, 광범위한 폭넓은 행위를 포함하는데 법적 중요성을 지닐 걸 요하죠. 따라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 행위는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어요. 자,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게 아니죠. 자, 정부의 국회에 대한 법률안 제출 행위는 자, 일종의 사전 준비 행위에 불과하죠. 사전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 자, 정부가 법률 제출하고 자, 그러면 이제 국회가 심의, 토론 이런 걸 거쳐서 의결을 하고 다시 대통령이 이제 공포하고 자,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자, 정부의 법률 제출 행위만은 이거는 사전 준비에 불과해서 법적 중요성이 없다. 따라서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봤고요. 부자기에 대한 권한쟁의네요. 자, 부자기가 들어가면 자기 의무를 요한다고 했죠. 다만 권한쟁의는 네, 헌법뿐만 아니라 이제 법률상 부여받은 권한 침해에 대해서도 이제 다툴 수 있는 거니까 자, 헌법상뿐만 아니라 법률상 자기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하다.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 이것도 포함된다고 했죠. 권한쟁의 청구할 수 있다. 자, 국가기관의 행위가 독자적 권능 행사가 아닌 때 이럴 경우 권한 침해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자, 법률, 헌법상 또는 법률상 부여받은 독자적 권능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런 권능이 아닌 다른 권능, 모든 권능 이외의 권능에 대해서는 자, 권한 침해 다툴 수 없다. 자, 국회의 동의가 없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 행위가 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하느냐? 자, 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대내적으로만 침해할 수 있다고 했죠. 대외적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서 침해받을 성질이 아니다고 했어요. 따라서 국회에 동의 없는 대통령 조약 체결 행위에 대해서 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침해 가능성이 없다. 자, 그래서 심의 표결권은 대외적 관계에선 침해될 수 없다. 대내적으로만 침해받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자신의 시민 표현권 침해를 이유로 이제 국회 동의 없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 행위를 다툴 수 없는 거죠. 자, 국회의원이 심의 표결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 자, 심의 표결권은 국가 기관으로서 권한에 해당하죠. 자,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포기할 수 없다. 반대 토론 없이 진행된 법률안 가결 선포의 행위의 효력. 자, 토론을 신청했는데 의장이 그냥 토론 진행 안 하고 바로 그냥 가결 선포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심의 표결권 침해가 되겠죠.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수결의 원리라든지 자, 회의 공개의 원칙, 자, 그 헌법상 원칙 위배는 없다고 봐서 무효는 아니다라고 봤어요. 자, 의외에 국회의 자율권 존중 취지도 있겠죠. 자, 하나의 법률안 의결 절차에서 중간 처분을 별도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 자, 중간 처분 별도 판단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겠죠. 자, 종결 행위인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해서만 자, 권한쟁의 여부, 심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죠. 권한 침해 여부를 따라서 중간 처분을 판단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기관 이임 사무 집행하는 지자체장, 자, 국가사무죠. 그래서 지자체장은 이제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국가사무니까 지자체가 국가사무, 국가 권한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겠죠, 지자체가. 자, 의장이 원안과 별개 의안을 수정안으로 가결 선포한 거, 자, 이거 심의 표결권 침해냐? 자, 이거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자, 이 수정안으로 가결 선포한 거, 이 수정안을 본 게 이제 원안에 대해서 그 취지가 명백히 위반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 그 수정안으로 가결 선포한 게 심의표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어요. 자, 위원장이 출입물 봉쇄 상태에서 안건을 상정했다. 자, 출입물 봉쇄 상태 심하죠. 이거는 당연히 시비권 침해한다. 자, 사립대학의 정원 규제, 대학의 설립과 정원 규제하는 건 국가사무라고 했죠.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권한을 갖지 않죠. 따라서 지자체 권한 침해는 없다. 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사업. 자, 이것도 국방사무로서 국가사무죠.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권한을 갖지 않는다. 자, 공유수면 어업 면허 처분에 대한 지자체 간 권한쟁의 종합 문제네요. 자, 기관 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적법하냐? 자, 우리 좀 전에 봤죠. 행정소송법. 자, 행정소송법에선 자, 기관 소송에서 헌법재판소 간당사항을 제외하고 있죠. 자, 권한쟁의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포괄적, 원칙적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기관 소송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하더라도 적법하다. 지자체장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예외적으로 될 수 있죠. 국가 이임 사무, 기관 이임 사무인 경우에는. 다만 이제 원칙적으로 지자체 집행 기관으로서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자, 헌법재판소가 권한 확인 결정을 하면서 처분 무효 확인도 할 수 있는지. 자, 우리 헌법재판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처분 취소 무효 확인도 가능하다. 자, 권한쟁의 청구 기간은 안날로부터 60일, 있음날부터 180일이라고 했죠. 자, 60일, 180일. 날짜 잘 봐두시고요. 청구 기간. 장래 처분도 예외적으로 권한쟁의 가능한데, 자, 장래 처분은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니까 청구기간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청구기간 적용되지 않는다. 자,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된 경우 심판 이익을 있는지. 자, 객관적 헌법 수호 이익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근원될 수 있다고 봤죠. 자, 반복된 위험이 있거나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 해명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심판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자, 권한쟁의 심판에서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정권가라고 요구했죠. 자,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은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다. 자,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권한쟁의 심판 절차가 종료하느냐? 자, 심의 표결권 같은 경우는 일신 전속적 성격이라고 했죠. 자, 수계되거나 상속될 성격이 아니다. 따라서 심판 절차가 종료하게 된다. 자, 청구인 사망한 것도 마찬가지죠. 상속될 성격이 아니니까 심판 절차는 종료된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처분 취소 결정이 제3자의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죠. 자, 처분 취소 결정이 소급표를 갖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소급표를 갖는 걸 전제로 해서 자, 이미 제3자가 생긴 효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게 된 거죠. 자, 또 여기까지 배운 데까지 또 복습해 봤습니다.